자, 수투 클리닉 1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방정식에 대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겠죠? 그럼 어떻게 풀죠? 우리 이거 4차 함수를 그려야 풀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미분해보자. 일단 얘를 선생님이 fx로 잡았을 때 일단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4차 이렇게 되게 항이 많죠? 그럼 어떻게 해? 근데 미분을 해서 증가감소를 좀 알 필요가 있고 극대극소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미분하시면 얘는 12x의 전체 세제곱, 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에 빼기 24x가 일단 0이 되는 부분부터 좀 찾아봅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12x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니까요. 얘는 12x에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볼 수 있지? 3차 함수의 근이 3개가 나왔다라는 건 당연히 실근의 부호 변화가 3번 일어났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몇 번 그림이냐? 당연히 1번 그림이 나올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1번 그림은 기본적인 4차 함수의 이런 W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아직은 우리가 뭐 여기 함수값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대충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히 여기서 x축을 딱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니까 그림이 3차 함수가 세 근을 지나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은 f'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를 관찰해 주시면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하는 이런 W 모양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극소, 그 다음에 여기를 0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를 1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랑 당연히 x축을 그려야 되니까 함수들의 함수값들을 잘 보시고 풀어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면 f-2를 조사할 건데요. 그럼 차근차근 대입을 해볼게. 여기다 대입하시면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나오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2가 나올 거예요. 자, 8, 4, 32겠죠. 그 다음에 4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5니까요. 자, 이 친구는 음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선생님 여기서 계산을 안 하고 음수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어차피 0을 만나기 위함이니까 그냥 음수로 그냥 갖고 갈게요. 두 번째, F0은 너무 쉽죠? F0은 상수함수, 여기 상수항이니까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되겠고요. 그럼 F1 해볼까요? 1은 개수들의 합이니까 3 더하기 4 빼기 12 플러스 5니까 이 친구도 더하시면 뭐가 돼요? 0이 되겠네요, 얘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다시 한번 그리면 얘는 음수가 될 거고 이 친구는 5가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니까 조금 그래프를 정확히 그리시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0이기 때문에 x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죠? 실근함.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니까 정답은 3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괜찮겠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방부등식 문제는 여기서 뭐 계산만 조금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근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음수, 부호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만약에 0이 아니라 만약에 플러스 5를 넘겨서 마이너스 5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정확히 계산하셔서 위치 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자, 2번 보겠습니다. 4차 함수 fx의 도함수를 줬네요. 자,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제 앞에 클리닉에서도 그렇고 개념에서도 그랬고요. 도함수의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뭐부터 체크하기로 했죠? 부호부터 체크를 해서 그래프 개형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는 0을 기점으로 여기가 0 되고 3이 0이 되니까 음수, 양수가 되면서 우리 그래프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얘는 감소, 증가가 되겠죠. 그럼 0은 극대극소가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점이 되니까요. 다시 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분에서 0 되는 점 여기를 0이라고 표현할 거고 다시 여기도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극소. 됐어요? 자, 그럼 얘가 fx라는 그래프를 개형을 대략 그려봤는데요. 이때
F0은 양수고요. 여기서 함수값은 양수고 여기서 음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X축은 어디 그릴 수밖에 없죠? 얘네들 사이에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몇 개 만납니까? 2개 만나게 되겠죠. 정답은 2개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렵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도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원함수를 찾고 함수값의 부호를 줘서 우리가 X축을 유추할 수 있다, 추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개. 자, 다음.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상수항이 되겠죠. 자, 이 상수항을 당연히 어떻게 풀기로 해서 넘겨서 풀기로 했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자면 자, 잘 봐요. 3x 4제곱 빼기 8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4x는 k라고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요. 4차 함수의 요거 왼쪽 항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변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k는 상수함수로 갖고 갈 수 있어서 상수함수는 가로로 긋는 함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선을 긋을 때 당연히 이 친구는 가면이 있을 거고 k를 위부터 아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 만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 친구를 움직여 주시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상수항을 다 넘겼을 때 당연히 x로 묶이면서 뭐가 가능해요? 0,0을 찍을 수 있겠다. 곧 Y축도, X축도 어디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가 장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당연히 미분을 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미분해 보시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가 일단 0이 되는 걸 찾아준 다음에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극대극소라고 칭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느낌을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할 때 당연히 조립제법을 쓰기보다는 선생님 보통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개씩 묶어 나가는 형태를 많이 선호합니다. 자, 이 말은 12x제곱으로 묶었을 때요. 얘는 x 빼기 2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12를 묶었을 때 x 빼기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공통인수가 보이게 되겠죠? 뭐죠? x 빼기 2가 공통인수니까 일단 12에 x제곱 빼기 1과 x 빼기 2로 묶이면서 당연히 실근이 x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면서 3차 함수의 근이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당연히 이 그래프를 잘 따지고 본다면 몇 번째? 첫 번째 기본 그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겠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친구가 1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2가 되면서 그래프가 이 정도로 완성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K를 그리기 전에 얘네들이 어떤 함수값을 가지는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됐어요? 4차는 조금 더 중요하니까 좀 차근차근 계산해보자. 여기서 F-1도 구해볼 거고 F1도 구할 거고 F2도 차근차근 구할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K 값의 범위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여기서 차근차근 대입을 할 건데요. 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또 마찬가지야. 2개씩 묶어서 계산해도 돼요. 그죠? 그냥 계산 상관없고. 자, 계산 연습이니까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 8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24가 될 겁니다. 그럼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이 친구는 2가 될 거고요. 5가 될 거고요. 빼면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1을 대입할게요. 그럼 얘는 그냥 개수들의 합이니까 3 빼기 8 빼기 6 더하기 24니까 또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14 그러면 10 해서 얘는 13이 되겠죠. 여기까지. 자, 2를 넣을게요. 2부터 조금 힘들어져.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되겠고요. 2 넣으면 8, 8에 64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4, 6에 24 그리고 플러스 48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럼 차근차근 또 계산하시면 이 친구 계산하시면 24가 될 거고요.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40이 될 거고요. 이 친구 계산하시면 8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죠? 자, 본인들이 이제 계산은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무슨 짓 해야 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고요. 그 다음 1, 13이고요. 그 다음 2, 8이 되겠네요. 그럼 그림이 완벽히 잘못 그려졌죠? 그럼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9니까 저 밑에 있을 거고
위에 쓸 거고 조금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이 친구가 2,8, 그다음 이 친구가 1,13이 되겠죠. 자, K를 그렸을 때 서로 4개의 실근이 나와야 된대요. 4개의 실근이 나오려면 정확히 그리면 되겠죠. 이게 뭐 K를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안 만나다가 1개 만나다가 2개 만나다가 3개 만나다가 아, 이렇게 K가 돼야 4개가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K는 8과 3 사이가 있으면 3이 아니죠. 13이죠. 8과 13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정답은 8부터 어디까지? 13까지니까 자, 몇 개? 4개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곡선 밖의 점에서 주어진 곡선이 서로 다른 2개의 접선이라 다시 자, 2개의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접점의 개수가 2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접선을 우리 공부를 했었으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밖의 점에서 그었으니까 어떻게 구하랬지?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자, 곡선이 대충 이렇게 있다고 fx가 있다고 치면요. 밖의 점에서 그은 1,a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그때 저 만나는 점을 이 점을 뭐라 그래? 아, 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 접점은 당연히 t, ft, t 세제곱 플러스 1로 둘게요. 자, 이렇게 두고 풀 건데요. 당연히 우리 접점은 이제 알 수가 없으니 이용할 수가 없어. 딱 두는 거, 미지수로 두는 것까지밖에 없으니까 뭐 기울기를 조금 이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럼 기울기 어떻게 이용하죠?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이 순간 변화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그 말은 식을 세워보면 평균 변화 t 빼기 1분의 t 세제곱 플러스 1 빼기 a와 누구랑 같냐면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 곧 미분계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시면 t 세제곱 플러스 1 빼기 a는 3t 세제곱 빼기 3t 제곱이기 때문에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t가 뭐냐면 여기선 t는 접점이잖아요. 그렇죠? t는 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개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접점의 개수랑 똑같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 친구 정리하게 된다면 2t 세제곱 빼기 3t 제곱이 뭐랑 같냐면 1 빼기 a랑 똑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뭐야? 3차 방정식을 풀 건데요.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그렇죠. 실근이 2개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 말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된다라는 거랑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3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교점을 구하란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인수분해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왜? 방금 말 잘못했네요. 자, 미분하는 게 아니고 얘는 인수분해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친구는 당연히 t제곱으로 묶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t제곱으로 묶이면 2t 빼기 3이기 때문에 근이 이미 나왔어. 0하고 2분의 3이라는 게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0에서 접하기 때문에 그림을 손쉽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양수니까 밑에서 시작하고요. 근이 0하고 2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 시작하니까 여기서 접하고 내려갔다가 뚫어야 되겠죠. 지나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얘가 극대고요. 여기가 극소고요. 여기가 또 다른 교점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접선으로 보시면. 그럼 이게 몇 대 몇이었죠? 3차 함수 비율 관계 2대 1이 될 겁니다. 곧 3등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2분의 3하고 0까지의 길이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3등분 하시면 2분의 1이겠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 좌표가 당연히 1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뭘 갈 거냐면 실근이 2개 만나야 된대요. 그럼 1 빼기 a를 그렸을 때 2개 만나려면 당연히 접할 때겠죠. 극대랑 접할 때랑 극소랑 접할 때가 이게 1-a가 각각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극대값은 여기가 0,0이니까 1 빼기 a는 여기서는 0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1을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럼 얘는 1,-1이라는 극소값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a가
1 또는 A가 2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 답이 2개 나왔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자, 보통 값을 구하라 했을 때 모두 구하시오가 아니고 하나만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읽어야죠. 밖에 한 점 1,A라고 해버렸으니 자, 1을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면 1,2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1,2는 밖의 점이 아니겠죠? 그래서 2는 탈락시키시면 되니까요. 정답은 A가 1이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답이 2개 정도 나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어떤 걸 내가 체크를 안 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 자, 두 곡선이 만난다 그랬으니 당연히 어떻게 놔야 돼요? 일단 같다고 놓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같다라고 놓고 풀 겁니다. 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다라고 놓고 푼 다음에 이 교점이 몇 개 나와야 된대요? 2개가 나와야 된대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어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쨌든 이것도 방정식이잖아요. 왜? 교점 구하는 거, 실근 구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누구 빼고? 상수 빼고 다 넘기시는 겁니다. 자, 한번 넘겨볼게요. 얘는 x세제곱에 빼기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3차 함수랑 상수 함수랑 만나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또 그냥 바로 미분하시지 마시고요. 얘는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니까요.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빼기 2분의 3으로 엮어지면서 근이 총 2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차 함수의 기본 개형은 밑에서 시작하겠죠. 양수니까. 그럼 0하고 2분의 3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를 쭉 그려보시면 여기 x축이 있으면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3일 거예요. 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래프 그려시면 0에서 접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럼 똑같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당연히 여기서 다른 색깔 할까요? 자, 여기서 극대에서 접하거나 극대에서 접하거나 이렇게 극대극소에서 접하면 2개가 만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 a가 될 거예요. 둘 다.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구랑 똑같아? 극소값하고 극대값하고 똑같겠죠? 그럼 당연히 극대값은 그냥 0,0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럼 극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닌 다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다시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몇 대 몇이어서 2대 1이었으니 똑같이 3등분 하셔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따라서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극소값이 1이니까 1을 대입하시면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까지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뭐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a가 2분의 1이니까 양수 a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a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가 끝이 되겠지.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미분보다 훨씬 빠른 계산을 추구하는 이런 연습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문제는 서로 다른 양의 근과 한 개의 음근이니까요. 다시 실근의 부호가 나왔다는 거죠. 자, 실근의 부호를 봤으면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Y축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죠. 왜요? Y축보다 왼쪽,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양근과 음의 근이 나오는 거겠죠. 자, 어쨌든 저 친구도 우리가 그래프 일단 그려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빼기 12x가 누구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상수함수로 놓고 풀겠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x로 묶이기 때문에 0,0을 지나겠죠? 그럼 장점이 뭐야? y축을 한 번에 그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도 인수분해 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얘는 미분을 하겠다. 자,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건 선생님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셔도 좋아요. 그럼 그림이 나오겠지만 뭐가 문제냐? 극대극소를 구하기는 어렵죠. 왜? 우리가 아는 비율 관계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던 4번, 5번 같은 문제에서는 비율 관계가 확실히 보이죠. 뭐 하기 때문에? 접하기 때문에. 3차는 접할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분하시는 게 극대극소도 빨리 구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합니다.
그럼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거니까요. 6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를 잠깐 그려봤을 때 아래로 볼록인 도함수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당연히 3차 함수인 볼록볼록 나오는 일반 그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일반 그림에서 당연히 극대극소가 바로 나올 수 있으니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보시면 요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가 1이 되는 게 확인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함수 값을 조금 대입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f-2와 f1을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요. 마이너스 16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12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 넣으면 24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20이 될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1을 넣어볼게요. 1 넣으면 2 더하기 3 빼기 1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여기선 그럼 얘는 1, 여기서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 20이 되면서 0,0은 당연히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거고 0,0은 대충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게 X축이면 여기가 Y축이 되겠다라는 게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왜죠? 왜죠? 이 선이 좀 삐뚤어졌는데 Y축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당연히 누가? 이 친구가 0,0을 지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Y축. 됐습니까? 자, 그럼 그래프를 정확히 그렸기 때문에 다시 서로 다른 두 개 양근이니까 양근이 뭐냐면 오른쪽에서 두 개 만나고 왼쪽에서 한 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밑에다 이렇게 그려야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K예요. 그렇죠? 그럼 만나는 거 볼까?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럼 이제 그대로 내려보는 거예요. 그대로 내렸을 때 X가 양수네. X가 양수네. 얘는 X가 음수네. 그래서 두 개의 양근과 한 개 음근이 되겠죠? 미 K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마7부터 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여기 올라가 버리면 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까? 이렇게 올라가면 양근 하나에 음근 두 개가 나오니까 정보가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 K는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0보단 작아야 되겠죠. 등호도 빼주셔야 돼. 등호가 들어가게 된다면 봐봐. 본인들이 스스로 올려보셔야 돼요. 등호에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되는 거면 양근 하나에 음근 하나니까 이미 개수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답은 얘니까요. 정답은 2번으로 결정하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다음.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이 다시 한 개의 양의 근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죠. 그럼 이 친구도 뭐죠? 실근의 부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실근의 부호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실근의 부호를 결정할 때 당연히 뭐를 제대로 그려야 된다 해서 Y축을 제대로 그려야 됩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럼 얘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뭐가 돼요? k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치? 상수항 빼고 다 넘겼죠? 그럼 이 친구도 인수분해가 빠를까요? 미분이 빠를까요? 했을 때 다시 비율 관계를 이용하고 싶으면 보통 무슨 1대3을 이용하거나 우함수를 이용했는데 그 접할 때 말고는 보통 비율 관계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럴 때는 당연히 뭐가 더 빨라? 미분하는 게 빠르겠죠? 미분하시면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걸 찾을 거야. 몇 개씩 묶어보랬죠? 두 개씩 묶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4x 제곱을 묶으면 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이 친구도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3과 4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4, x 플러스 3과 x 제곱 빼기 1로 바뀌면서 근이 어떻게 돼요? 저 합차까지 생각하면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3개니까 당연히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3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1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그 X축하고 Y축을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꼼수 부리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이 여기 있으면 대충 0이 여기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얘가 0보다 클지
얘가 0보다 클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좀 힘들지만 계산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천천히 해볼게. 자, f 마3부터 구하고 f 마1도 구하고 f1도 구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 자, 마3을 대입하면 81이죠? 3이 4개니까. 그 다음에는 27에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08. 그리고 마3을 넣으면 9, 2, 18. 그리고 3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정리해볼게요. 자, 이 친구 둘이 더하면 18이죠? 그럼 마이너스 108에서 18 더하면 90이에요. 마이너스 90. 그럼 81에서 90을 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됐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넣게 된다면 차근차근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2가 되면서 이 친구는 7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자, 1 넣어볼까요? 1은 뭐 어차피 최고창의 개수, 아니 개수들의 합이니까 1 더하기 4 빼기 2 빼기 1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여기 위아래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우연하게 또 이렇게 여기 잘 맞춰졌으니까 그럼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둘이 똑같으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1,7이죠? 그럼 대충 우리가 0,0이 이쯤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오, 여기 만나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여기는 1이 되겠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럼 몇 개근?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세 개의 음근이래. 자, 음근이니까 음근 세 개 나오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게 본인들이 이렇게 그려봐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양근 하나, 둘, 세 개는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근 세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k가 누구보단 크고 0보단 커야 되겠죠. 0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7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면 정답은 7,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에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다음.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부터 다시 이제 부등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부등식도 뭐 똑같다라는 거죠. 방정식이랑, 그치?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하니까 실수 전체에서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수항 빼고 다 넘겨볼게요. x 4제곱에 넘기시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도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미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8로 인수분해가 미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4로 묶어보시면요. 잘 보세요. x 세제곱 빼기 3x 빼기 2가 되면서 얘는 뭘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확인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 조립제법 쓰지 말고요. 이렇게 x 플러스 1이라는 근을 갖고 있겠고 그럼 당연히 차수를 맞춰주게 되면 x제곱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까 마지막 강도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 얘 곱하면 x제곱인데 x제곱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필요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4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이고 얘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이 중근이 나오고 두 개가 나오죠. 두 개. 그럼 어떤 그림이죠? 4차 중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2가 되는 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극대극소가 아닌 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한 게 얘들아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2에서 올라올 건데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가 여기잖아. 그치?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는 0이 여기쯤 있을 거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그려도 돼요. 자, 3차 때는 안 된다 그랬는데 4차 때는 조금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4차 때도 좀 조심하시긴 했는데 얘는 쭉 내려오다가 더 내려오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0,0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양수고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겠다는 것도 직접 대입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뭐 X축, Y축은 그릴 필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a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는 어디 있어야 돼?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누구? 최소값인 극소값 또는 극소값인 최소값이랑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따라서 F2를 구해볼까요? F2는 그대로 넣으면 16, 4, 6에 24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24니까요. 비교만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4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24가. 근데 등호도 상관이 없겠네요. 왜? 등호가 있으니까. 그럼 따라서 A는 뭐보다? 2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끝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모든 실수, 또 얘도 모든 실수네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그럼 얘도 한번 바꿔봐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얘는 x 4제곱 빼기 4k 세제곱 x가 뭐보다? 12보다 아니죠.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 그럼 이 친구도 미분할 때, 그러니까 미분할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이 k를 미분한 친구들이 있어서 막 간혹 틀리는 거예요. 변수를 잘 봐야지.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로 할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인수분해가 될까요? 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미분을 좀 해볼게요. 얘는 미분해볼게. 얘는 4x 세제곱 빼기 4k 세제곱입니다. x를 미분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4로 묶었을 때 x 빼기 k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생각할 수 있죠? 이 친구는 여기서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왜? 3차에 대한 이 뭐죠? 곱셈공식, 그치? 인수분해가 나오니까. 그럼 k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얘는 극소화 되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을 아래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2차 함수처럼. 여기가 k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2를 그렸을 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12겠고, 그럼 어디서? 극소에서의 함수값만 잘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k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얘는 fk는 k 4제곱 빼기 4k의 4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k의 4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비교만 하면 되겠네. 그럼 다시 마이너스 12랑 마이너스 3k 4제곱 중에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고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위에 있으니까. 자, 그럼 정리하시면 3k 4제곱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3으로 나눴을 때 k 4제곱 빼기 4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합차를 써주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k제곱 플러스 2와 k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당연히 이 친구는 양수기 때문에 부호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 지우고 풀게요. 그럼 k제곱 빼기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어디까지? 루트 2까지가 답이 되겠죠. 그럼 얘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해서 총 3개가 나오겠다가 끝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인수분해만 꼴만 잘 알고 있으면 뒤에가 허근이 나오는 것까지는 알 수 있겠다.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얘들아 왜 이게 허근이죠? 라는 친구들 판별식 하면 되죠. k제곱 빼기 4k 제곱이니까 당연히 k제곱이 음수 또는 0밖에 안 나오니까 허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 안에서 성립해야 된다니까 뭐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고 범위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되겠죠. 그럼 저 친구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4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된대요. 언제? 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됐습니까? 좀 해볼게. 그럼 얘도 이때 미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 자, 미분하시면 1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6으로 좀 묶어볼게. 6으로 묶어보면 2x 제곱 빼기 x 빼기 1이니까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그럼 2x에 여기도 x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가 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 플러스를 붙이시면 x에 마이너스 x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확인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 그렸을 때 당연히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왜요? 근이 두 개잖아요. 미분한 함수의 근이 두 개니까 도함수의 근이 두 개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 이 친구가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도 최대 최소처럼 풀 거야. 어떻게? 선생님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어보라고 했어요. 그럼 3차 함수 비율관계 이용할 수 있으니 해볼게.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2대 1이잖아. 맞아요? 2대 1이면 여기가 딱 2등분 돼야 돼요. 그럼 2분의 3이니까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에요. 맞나요? 4분의 3. 4분의 3만 가면 얘가 뭐가 돼? 1 더하기 4분의 3은 2가 안 되죠. 2가 안 되죠. 그럼 그럼 2가 어디 있겠어, 얘들아? 여기 있겠네. 다시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2가 안 되죠. 그럼 2가 오른쪽에 있겠네요. 다시. 그럼 얘들아, 얘도 4분의 3만큼 갈 건데 여기 4분의 3만큼 빼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겁니다. 어디가? 여기가. 주황색으로 만드는데. 근데 어디까지 와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충 여기 있겠죠. 왜?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항상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딱 봐도 얘들아, 얘 여기 이 노란색 안에서 마이너스 a가 항상 얘네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 최소값을 보라는 거니까 그럼 어디? 1일 때가 최소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식을 다시 세우면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밑에 있겠죠. 그러면 얘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f로 갔을 때 f1이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F1 구해볼까요? F1 구하면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니까 따라서 A는 5보다 크다가 되겠나요? A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3차 함수 비율관계 최대 최소 문제를 지난번에 풀어봤으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상수 k값의 범위죠. 자, 그럼 얘도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신 다음에 알 필요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x세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니까요. 이 친구 미분해 볼게요. 3x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요. 얘들아, 얘는 항상 어때요? 2차 함수인데 떠있죠? 왜요? 얘가 꼭지점이 0,2잖아.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미분해서 0 되는 게 없네요. 그럼 몇 번째 그림이죠? 첫 번째. 그냥 증가만 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만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도 어딜 지나? 0,0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냥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증가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은 대략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쭉 봤을 때 마이너스 k가 얘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 갑니다. 가봅니다. 자, 어쨌든 f-1을 구할 건데 마이너스 1 넣으면 -3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당연히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3 중에 얘가 더 커야 돼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조심할 거 뭐해서? 봐봐. 얘들아, 여기 빵꾸 뚫렸죠? 구멍이 뚫렸다는 건 얘 올라와도 된다는 겁니다. 왜? 자, 올라왔다 치자. 그럼 맞나요? 안 만나죠. 여기 구멍 뚫렸으니까 얘가 여기 올라와도 안 만나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본인들도 아마 등호가 그러니까 3보다 크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5번이겠구나 하게 찍었는데 요거 꼭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다음.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1부터 2 사이를 봤을 때 또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또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4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6x가 마이너스 3k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인수분해보다는 미분이 조금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얘는 12x의 전체 제곱 빼기 6x 빼기 6이니까 이거 아까 뭐 봤던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 좀 해볼게요. 자, 6으로 묶습니다.
6으로 묶었을 때 2x제곱 빼기 x 빼기 1이니까 한 번 더 인수분해해 보시면 자 얘는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면 확인해 보시면 딱 맞을 수가 있겠죠. 어떤 그래프죠? 우리 1번 그래프가 되겠죠. 3차 함수 중 1번 이런 그래프를 1번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그치? 갑니다. 그럼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여기가 1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1부터 2까지니까요. 다시 한번 또 접선을 또 이렇게 그어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또 알 필요가 있겠죠. 갑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얘가 두 칸의 2분의 3이니까요. 4분의 3씩이죠. 그럼 당연히 다시 여기는 1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7이 되면서 당연히 2는 얘보다 어디 있다고? 위에 있다고요. 2는 얘보다 위에 있겠죠. 괜찮다? 여기까지. 그 다음 1은 어디 있겠어? 여기네요. 그럼 그냥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를 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얘가 마이너스 3k보다 밑에 있어. 이번에 잘 봐야 돼. 마이너스 3k보다 밑에 있다는 건 마이너스 3k가 위에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럼 당연히 어디서? 2를 보면 되겠죠? 그쵸? 제일 큰 거. 그러면 자, 마이너스 3k랑 누구랑? f2랑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얘가 더 위에 있죠. 등호는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붙여도 되겠네요. 여기 구멍 뚫렸네요. 구멍 뚫려있네요. 자, 얘도 올라와도 되겠죠, 그러면. 왜요? 내려와 보세요. 딱 2에 걸쳤어, 이렇게.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안 만나니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F2 구해볼까요? 자, F2는 대입하시면 8, 4, 32, 2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12니까 8이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3K가 8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K는 자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서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정수 최대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5니까요.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함수 그래프가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식을 세워보시면 fx가 gx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그냥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얘도 누구? 상수항 빼고 다 넘기시면 되겠죠. 갑니다. 상수항 빼고 다 넘기시면 자 천천히 3x 세제곱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 이 친구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12x가 a 이렇게 되겠죠.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도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미분합니다. 그러면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전부 다 12가 있으니까 조금 보기 편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여기서 차근차근 두 개씩 묶어주시면 12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고요. 이 친구도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묶어보시면 12에 x 플러스 1로 묶고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합차로 이용했을 때 x 플러스 1이 두 개 있죠. 그럼 근이 몇 개예요?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밖에 없으니 당연히 어떤 그래프? 4차 중에 2번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보이겠죠. 잠깐 들렸다 하는 거 그렇지? 그럼 여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좋아요. 자 이때 항상 a보다는 커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어디만 보면 돼? 그렇죠. 1에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얘가 a가 되는 상수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식을 세워보면 누가 a가 f1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되겠죠. 등호는 붙이면 안 되겠죠. 붙으면 같다도 상관이 없으니까 같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럼 f1 계산해 볼까요? 자 1 대입하면 그냥 하면 되죠. 1 대입 7 빼기 6은 1 빼기 12는 11,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1보다 작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 미분만 잘하시고 그래프만 잘 그리면 금방 끝나는 문제가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을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이죠. 임의의 모든 점. gx도 임의의 점, 모든 점에서 항상 fx1과 gx2가
저런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면 자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를 그리면 위로 볼록이죠. 한번 위로 볼록 그려볼게요. 자, 위로 볼록 그리시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쟤를 조금만 변형을 시켜준다면 내가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전체 제곱.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빼기 a라서 요 점이 뭐냐면 2,4 빼기 a라는 꼭지점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저 2차 함수는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이 친구도 그려볼까? 자, 이 친구에서 4차 함수니까 저 친구를 gx를 당연히 미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은 4x 세제곱 플러스 2x 빼기 6이니까 얘를 2로 묶어주시면 2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요. 얘는 뭘로 될까요? 뭘로? 맞죠? 인수분해가 될까요? 여기 왜 이거 붙여? 이게 되죠? 여기는 그러면 1 붙이면 되겠네. 1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2에 x 빼기 1에 x제곱 x제곱이 아니죠? 2x제곱이죠?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플러스 2x에 플러스 3만 붙이시면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는 판별식 때리면 1 빼기 6이기 때문에 허근이 나와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저 gx 4차 함수는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똑같은 2차 함수 모양처럼 그려지겠고 여기가 1, 가 되겠고요. 1을 대입했을 때 뭐 나오죠?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봐봐. 이게 fx고 이게 gx를 그래프를 대략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항상 얘가 더 위에 있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건 얘 최소값하고 얘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될까? 봐봐 다시 임의의 점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하고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라도 비교했을 때 gx가 항상 위에 있거나 같다는 건 당연히 얘 최대값이 얘 최소값보다 뭐 하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4 빼기 a가 마3보다 작거나 같으니 a든 7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임의의 점은 모든 점이다 라는 거니까 얘는 답이 7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자 15번부터는 속도가 속도 문제가 되겠죠. 속도가 속도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문제만 잘 읽고 풀어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갑니다. 15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간 T에서의 위치 T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위치가 저긴데요. 야 봐봐 2에서의 속도가 20이면 우리 위치를 뭐 하면 속도가 나오죠? 미분이죠. 자 그래서 VT라는 놈은 저 친구를 미분할 거니까 2T제곱 플러스 2K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당연히 T를 2를 넣었을 때 V2라는 게 되겠고 대입하면 4, 2, 8 플러스 4K가 20이 되겠죠. 따라서 K는 뭐가 돼요? 얘가 넘어가면 3이 되겠죠. K가 3이 되어야 20이 되겠죠. 근데 뭐가 그래요? 2에서의 가속도예요. 가속도 어떻게 구하죠? 한 번 더 미분하셔야겠죠. 그렇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AT라는 가속도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4T 플러스 2K인데요. K가 뭐였어? 3이었으니까 6이 되겠죠. 따라서 2에서의 가속도니까 A2를 구해라가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그럼 2 넣으면 8, 6 하면 14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렇지? 이건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원점을 출발하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줬어요. 보세요. 애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거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뭐 답이 아마 지금 생각에는 2번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치? 7 일단 속력은 뭐예요? 속도의 절대값 크기만 있는 거라고요. 속도가 방향하고 크기가 있으면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자, 속력이니까 저 친구를 당연히 미분해야 되겠죠. 왜?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4t 빼기 5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VT 그램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랑 뭐죠? 마이너스라고 오죠? 근데 당연히 잘 봐. 마이너스 1에서 5인데 이미 0에서 6까지잖아. 일단 요거는 체크해 주세요. 시간은 일단 0부터입니다. 그치? 0. 그럼 0을 볼게. 0을 딱 대입했을 때 0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러면 이렇게 볼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디가 최소가 될까요? 여기 가운데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이 둘의 중점이 되겠죠? 그럼 뭐예요? 둘 더하면 4니까 2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 속도는 누구랑 누구 사이로 움직일 거냐면 2에서의 함수값. 그럼 2 내볼까? 2. 그럼 얘는 조금 계산하면 t 플러스 1하고 t 빼기 5니까 얘들아 2 넣어봐. 2 넣으면 마3. 2 넣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9겠죠. 그리고 6을 넣으면 1, 7이니까 7이 나올 거예요. 봐봐요. 속도는 당연히 7이 제일 크겠죠. 속력은 크기니까 마이너스 9에서의 속력이 제일 크겠죠. 그렇죠? 그럼 다음 뭐예요? 4번이죠. 속력은 9예요. 9. 최대값이.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저 조심해야 돼. 속력을 물어보는지 속도를 물어보는지 낚시 걸리지 마시고요. 알았죠? 다음. 자, 17번은 뭐 많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위치 그래프래. 자, 체크하시고. 위치 그래프인데요. 그때 다음 중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속도래요. 봐봐, 여기서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거야. 원점이 뭐냐면, 여기서 또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된다 해서, 분명히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T, X로 좌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원점은 이 X가 0이 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걸 원점이라고 합니다. 속도, 가속도에서는. 그럼 처음으로 원점 지나는 것은 B초일 때잖아요. B초. B초일 때에 다시 원점을 도는데 그때 지나는 순간의 속도래요. 속도가 뭐죠? 얘를 뭐 해야 돼? 위치를. 그렇죠.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F'B가 되겠다. 3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지면으로부터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 이렇게 넓이가 있대요. 나 저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체크하고 넘어갈 것만 한번 해볼게. 당연히 위치를 이렇게 준 거야. 높이에 대한 함수를 딱 줬단 말이야. 뭘로? 시간으로. 얘들아, 그럼 니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야. 20m/s 나한테 왜 줬을까라는 건데 저건 좀 체크를 좀 하고 들어갈게요. 문제풀이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는 거야. 자, 봐봐요. x를 뭐 하면 속도가 나오죠? 미분하는 거야. 자, VT 해볼게. VT가 20 빼기 10t야. 그럼 잘 봐봐. 일단 지면으로부터 20m/s니까 지면이 뭐야? 위치가 0이니까 그러니까 지면은 땅에 붙어 있는 거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럼 시간이 언제일 때? 0일 때. 그럼 V0은 뭐예요? 20이죠.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초기 속도, 처음에 지면에 있을 때 속도는 20을 알려준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쭉 읽어볼게요. 여기 줬어요. 자, 기억님들 이거 볼게. 물체의 가속도니까요. 한 번 더 미분하시면 AT는 뭐예요? 마이너스 10,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죠. 계속 일정하니까 시간이 지나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물리로 얘기하면 그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초래요. 자, 최고 높이 하면 다시 이 친구가 지금 포물선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물건을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가고 당연히 최고 높이가 되려면 여기가 되면서 속도가 뭐가 되는 점이라 그랬죠? 0이 되는 점이라 그랬죠. 그렇죠? 왜? 지금 봐봐. 위로 올라가다가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까지 해서 그러면 속도가 0이니까 t가 뭐일 때? 2초이다. 정답이 되겠죠. 두 번째, 디귿 볼게요.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니까 봐봐.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니까요. 자, 얘를 인수분했을 때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t 빼기 4가 되면서 처음에 당연히 0에서 시작할 거야. 지면에서 시작할 거니까. 몇 초 후에 바닥에 꽂히겠다고 4초 있다가 바닥에 딱 꽂힐 거예요. 그럼 딱 그 4초일 때 뭘 구하라고? 속도를 구하라고. 그럼 얘는 V4가 되겠죠. V4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0이니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저거 20m/s만 그럼 문제 별로 꼭 쓸 필요는 없겠구나. 하지만 확인은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변화율이죠. 지금 뭐예요, 변화율?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L에 대한 식을 줬죠? 그건 뭐예요? L을 dl, dt. 길이에 대한 t,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럼 제일 뭐 하라는 거야? t로 미분하라는 거죠. 그러면 4t에 플러스 3. 저렇게 학교 시험에서 저렇게 주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주는 건데 저렇게 식을 주지 않고요. 식을 어떻게 네가 만들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1초일 때 변화율이니까 1 대입하시면 7이다 라는 거 있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당연히 변화율에서 조심할 건 단위 체크를 하겠어요. 센티미터고요. 초부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가 완성이 되겠다 까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갑니다. 점 P는 좌표 평면이니까 좌표 평면 좀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점에서 볼 건데요. P는 원점에서 출발해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몇 초 1만큼 움직인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몇 초 1만큼 움직이니까 P라는 좌표는 T, 0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왜? 1초, 2초, 3초면 뭐 3초일 땐 3, 4초일 땐 4, T초일 땐 T가 되겠죠. 그렇죠? P는 T, 0이 될 거고 자, 여기 중요해요. 자, Q는 점 P가 출발하는 지 2초 후에 출발한대요. 그럼 이제 얘들아, 이제 여기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면 되냐면 뭐 실제로 대입해봐도 되고 좀 생각 있는 친구들 하면 되는데 Q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Q가 이렇게 있을 건데요. Q를 어떻게 할 겁니다. 얘는 0,예요. 0,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0, 자, 몇 초? 2래요. 그럼 1초에 2씩 움직이니까 2t가 될 거야. 그렇지? 2t인데 잘 봐야 돼. 2인데 자, 여기서 어떤 생각 해야 돼? 2초 후에 출발한대요. 그럼 t-일까요? t+일까요? 잘 보셔요. t+일까요? t-일까요? 얘는 여기다 쓰면 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0,2 t-2죠. 아, 잘 봐야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봐봐요. 이 친구는 몇 초 후에 출발한다고요? 2초 후에 출발하죠. 그럼 2를 넣었을 때 0이 되셔야 돼요. 3초일 때 뭐가 돼요? 3초 지났어요. 그럼 얘가 얼마큼 움직여야 돼요? 한 칸 움직이다. 1초. 그러니까 t 빼기 2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몇 초 후에 출발한다? 얘가 그땐 제로가 돼야 돼요. 그때 시작이니까. 알아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때 P가 출발한 지 5초. T가 5초일 때 PQ 길이의 제곱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식을 써야 되겠네. 이 선의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니까요. 두 개를 뭐하면 돼? 점과 점 사이 쓰시면 되는데 제곱을 하는 거니까 너무 쉽네요. 그러면은 t 빼기 0의 제곱이 t제곱 플러스 얘 전개하시면 2t 빼기 4니까 2t 빼기 4의 전체 제곱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고 싶은 거겠죠. 됐어요? 그럼 얘를 그냥 L이라고 표현할게. 길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DLDT를 구하라는 거잖아. DLDT를 구할 건데요. 그럼 얘는 미분법 쓸 거니까요. 2t 쓸 거고 이 친구는 합성함수 입었으면 2t 빼기 4 그리고 속미분까지 2가 되겠죠. 정리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외환제에서 5초일 때 하는 거니까 5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15 대입하시면 6, 4, 24니까 정답은 34라는 변화율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단위도 쓰고 싶은데 뭐 길이에 대한 것도 안 좋고 초밖에 안 좋고 썼기 때문에 뭐 세크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34가 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자, 21번 볼게요. 21번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삼각형이니까 뭐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죠. 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원래 1이었단 말이야. 그치? 1cm였는데 몇 초 2cm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1초 있다가 3cm 되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럼 더하기 몇 t? 2t가 될 거라고요. 너무 쉬워요. 1 넣으면 3, 2초 있다는 4cm가 증가할 거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4분의 루트 3 a제곱, 한 변의 길이니까 1 플러스 2t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5초 후에 정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t가 5일 때의 변화율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dsdt잖아요. 자, 그러면 미분해 볼게요. 그럼 이 합성함수 미분 쓰면 4분의 루트 3은 상수니까 그대로 냅두고 곱하기 자 미분 이게 되겠죠. 그리고 뭐 속미분까지 됐습니까? 자, 볼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는 4니까 날라가고 여기다 5 대입하면 11 루트 3이 되니까요. 11 루트 3 cm 제곱 퍼 세크. 다시 센티미터 초. 그러니까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넓이니까. 그럼 제곱 퍼 세크라고 표현하면 끝이 나겠다. 풀 수 있겠죠? 다음.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5mm씩 늘어난다고 한다. 그럼 야, 읽으면서 느낀 게 뭔겠어? 위는 cm로 줬고 밑에는 mm로 줬어요. 근데 보기는 cm로 줬으니까 난 5mm를 이제부터 어떻게 바꿀 거야? 0.5cm로 바꿔서 뿌려야 돼. 에이, 설마 그 10mm가 1cm인 건 알고 있겠죠? 그쵸? 그럼 0.5cm로 바꾸고. 자, 9의 부피는 어떻게 하냐면 9의 부피는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건 애들 알아야 돼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3분의 4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알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데 1cm 말고 몇 초 몇 cm씩 늘어난다고? 0.5cm씩 늘어나니까 반지름이 뭐가 돼? 1 플러스 0.5t가 되겠죠. 그럼 대입하시면 되니까 부피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1 플러스 0.5t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자, 그럼 t가 6초일 때 변화율이니까 당연히 얘를 dv dt를 좀 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당연히 얘는 3분의 4는 상수니까 그대로 냅두시고요. 자, 얘도 미분법 쓰시면 3 내려오시고 1 플러스 0.5t에 그리고 제곱으로 바뀌고 속미분 0.5가 되겠죠. 언제? t가 6초 후에. 그럼 6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6 대입합니다. 그럼 2분의 1에 6 곱하면 3이니까 4의 제곱 16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 그럼 4파이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32파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센티미터. 초니까 세크.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세제곱. 부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식을 세우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1회에서는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알겠죠? 다음. 자, 23번 하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10cm고 높이가 20cm 원뿔이 있대요. 그럼 단면화 좀 시킬까요? 이렇게. 자, 이등분 삼각형 딱 그려주시고. 자, 이때 여기가 10이고요. 여기가 20입니다. 이게 좋죠? 자, 그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1cm씩. 그럼 cm 똑같으니까 플러스 t만 붙이면 되겠고. 자, 몇 초 1cm 줄어든대요, 높이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그럼 부피 한번 구할 건데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높이니까요.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v는 3분의 1 파이에 얘는 뭐예요? 20 마이너스 아니죠. 20이 아니죠. 여기 밑면이 10 플러스 t의 전체 제곱 20 마이너스 t가 되겠다. 자, 이때 원뿔의 부피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에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이 아니고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답이 0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 3차잖아. 근데 또 봐봐. 또 마찬가지야. 3차인데 본인들이 어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미분하시면 안 돼. 미분하지 말고 봐봐. 이거 마이너스 10하고 20이 근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하고 20이 근이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위에 시작하겠죠. 음수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부피의 그래프가. 그렇지? 그럼 어떤 생각해야 돼? 증가해서 감소면 극대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3함수 비율 관계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그대로 내려주시면 3등분이니까 30의 3등분은 10이니까요. 10을 빼시면 10이 되겠죠. 아, 10일 때 t가 10일 때의 부피를 구하라고. 부피의 변화율이 아니고 부피입니다. 그럼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되죠? 10만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 10 넣으면 20의 제곱 곱하기 10이 될 겁니다. 따라서 3분의 400 곱하기 10이니까 4000 파이가 되는 게 확인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클리닉 1에는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되겠죠. 이외에도 엄청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조금 생소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자꾸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변화율도 해보고 속도 해석도 좀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아마 이번엔 조금 빨리 끝나지 않을까. 지난주보다는. 알았죠? 자,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